유식의 세계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이 만들어서 보는 세계관이 있고, 하나는 인연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식이 만들어놓은, 우리가 말 깨달음이죠. 의식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을 떠나면은 뭐가 보이냐면 인연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상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그 자체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완벽하니 터득한 것이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중생의 세계관. 내가 세계를 이렇게 보는 어떤 자기 세계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사라질 때 그야말로 잠시도 머물지 않는 세계가 무상한 세계하고 자기 그 삶하고 같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가지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면 허망한 것이지만 동시에 집착한 것은 인연에서 보면은 집착한 것하고 내 인연하고 그 매치가 안 되니까 나는 인연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깨닫게 되면은 내가 집착심이 사라지니까 인연하고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인연이 흘러가는 쪽으로 보면은 인연마다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열반기에서 말하는 상나가정의 열반 사닥이 되는 거고, 그렇게 계속 흘러가지만 그것이 잠시도 동일한 자기 양상을 가지고 머물러 있지 않는 대로 보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하고 항상 한 것하고는 같은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두 말이 변계 소집성의 허망성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세계관으로는 완벽한 허망, 허구고, 그다음에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도 머물지 않는 세계. 그다음에 그거하고 아주 일치돼서 흘러가는 삶. 그것은 이제 열반에서 말하는 열반사덕입니다. 상나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는 항상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허망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사람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하고 나의 생각이 합쳐져 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은 아주 이제 현생의 자기 세계를 전혀 만들지 않았죠. 태어나는 그 순간 딱 뭐가 생각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분별력이 형성돼 가지고 3세가 지금 인간으로서의 3세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인간 다른 생명체는 다른 식으로서 3세가 형성되겠지만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탁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죽어요. 여기가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자마자 이제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인간 지금 현세는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하든 간에 지금 살아있는 이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해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만나는 인연과 만나가지고 과거의 해석들이 흐물흐물해가지고 뒤섞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완전히 태어나는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 보는데 이제 살아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은 자, 죽는 마지막 순간은 뭐가 남아있냐면은 과거에 태어났었던 것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세계를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하는 그런 양상하고 비슷한 것은 있기는 하지만 계속 다른 물이 들면서 동일한 양상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해석하는 틀은 똑같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틀에 비춰진 색깔들은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세계를 보는 색깔하고 죽는 순간에 세계를 보는 순간은 완벽하니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렌즈를 딱 낀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럼 뭐 어떤 걸 말하냐면은 계속해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해가는
해석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살지만은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 가지고 세계 이해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참선을 하면은 참선하면서 경험한 어떤 걸 가지고 야, 세계가 이런 것 같네. 그 생각을 내는 순간 바로 전의 세계를 보는 것하고 지금 세계를 보는 것하고 조금씩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뭐냐면 이것은 과거의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현재 태어나서 현재의 자기 색깔이죠. 태어난 순간은 거의 현재의 영향이 별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만 현재가 아니고 정지한 자가 만나서 착상을 딱 하는 순간부터가 현재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어머님이 계셨는데 애를 뵀을 때 계속해서 뭘 먹고 싶느냐면은 주스가 그렇게 먹고 싶은 주스가. 그래서 아침에도 주스 한 잔, 저녁에도 주스 한 잔, 수시로 주스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주스를 먹으면은 자궁에 있는 양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설탕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아주 적당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설탕물 속에 푹 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설탕물의 조건이 우리가 보통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죠. 설탕을 안주하고 약간 먹으면 모르지만 그러한 어머니의 양수가 바뀌어가지고 환경이 설탕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설탕물하고 태어난 아기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가 어머니 정보를 받아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정보가 발현돼서 나온 건데 양수의 조건은 설탕물에서는 안 되는 거라, 사람인데는. 근데 설탕물이 딱 되는 순간 이것이 환경이 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온갖 질병들을 다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자연식을 다 하게 되면은 어머니 뱃속이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자연 환경하고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그래서 태어나서 착상되면은 사람으로 태어날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데 환경이 거기에 잘 맞으니까 태어나면은 그런 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물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호흡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태어나면은 이 뱃속에 이 똥이 있어요, 똥. 배내똥이라고. 그런데 이 똥은 10달 동안 아기가 먹고 해가지고 충만되어 있는데, 아까 어머니가 먹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싹 쏟아내버려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분유를 딱 주는 거예요. 왜 분유를 주냐면은, 분유 회사들이 다 공짜로 산부인과에다 분유를 이렇게 싸줍니다. 그 이유는 분유를 딱 맛을 보면은, 아기가 엄마 젖을 안 먹은 거예요. 처음에 맛본 맛만 이제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유회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태어난 애기한테 분유를 빨리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분유 갖고 이제 그 애가 뭐 1년이고 2년이든 계속 먹이니까. 그럼 분유가 딱 들어가면은 애기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장, 소장, 대장에 들어있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소화가 되는데 10달 동안 쌓여있었던 노폐물도 그 속에서 같이 소화돼서 몸속으로 흡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경우는 아주 안 좋은 것이 아주 초창기부터 분유도 문제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노폐물이 몸속에 싹 들어가서 또 이제 이 자연스러운 환경하고 잘못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내가 자연적 성향하고 어긋난 성격을 갖고 태어나냐,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같은 성격을 만드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우리가 만일에 아까 했던 여기다 전부 다 빨간색을 칠해놓고 있으면은 정신 이상 오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유, 가장 좋은 양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물을 계속 먹고 있으면은 아기가 마치 빨간 방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문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도 문제가 형성되고 착상될 순간부터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형성돼서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는 인간의 환경 조건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인연을 갖고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격도 타고난 것에다가 별로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몸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딱 태어나자마자 아주 산부인과 가면 밝은 빛으로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빛이 눈에 싹 들어가면은 시력이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본 거예요. 옛날에 이 조산소에서 아주 숙련된 조산소 할머니들은 절대로 불을 켜놓고 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완벽한 어두운 상태에서 아주 울지도 않아요, 애기가. 우리는 우는 것이 이상하게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인지 세상에 나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태어나면은 여기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양수라든가 그런 것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싹 지 몸에 흡수를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현 세상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목욕을 딱 시켜보면은 뱃속하고 이쪽 환경하고 갑자기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이 환경을 적응할 만한 어떤 틈도 없이 갑자기 변화가 오니까 문제가 형성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제 뭐 태어나자부터 이제 병신이라 설탕을 하니까 몇 살 될 때까지 수술을 3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내가 이 임신해서 음식 먹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알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집의 식단을 전부 바꾸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애를 갖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병원에 산부인과 가서 산부인과 입원을 했지만 마지막 애를 낳는 순간에는 그 조산소에 가서 아주 숙련된 할머니한테 아까처럼 이렇게 불빛도 다 없는 데 가서 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병적 징후도 하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보통 부모가 다 안경을 쓰면은 자식은 쉽게 안경 쓴다고 하잖아요. 그건 둘 다 부모가 안경 쓰는데 자식이 안경 안 쓰고 눈이 엄청 좋아요. 근데 그 할머니 말이 나중에 커서 아기가 눈이 좋으면은 내 덕인 줄 아십시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적응한 과정을 거쳤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평안하지만 갑자기 단절된 양상이 오면 심리적인 불안 형성돼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아기가 착상돼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 세상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면은 자기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경험, 저런 게 많아지면 과거의 영향은 점점 나머진 것이 이 과거 영향 속에다 현재 살아온 영향을 계속 이렇게 찍혀내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계속 바뀌어 가다가 죽는 순간이 딱 되면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색깔은 하고 죽는 순간의 색깔하고는 완전히 달리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점점 다른 삶이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 취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아주 처음에는 거의 아무 영향도 없지만 오랜 세월을 이렇게 먹게 되면 몸과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이 아니면 항상 오랜 세월을 갈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다른 식으로 익어가는 거고, 우리가 환경에 잘 순응하게 되면은 물론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리 익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은 우리 의식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빵을 많이 안 드신다고 그렇게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뭐 하도 그런 것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뭐 밖에도 잘 안 먹습니다. 이 지방이 있는데 지방이 이렇게 액체로 돼 있으니까 기름이 그걸 운반하고 뭐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에다가 탄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입을 시키면은 기름의 분자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의 요소는 남아 있는데 분자식이 달라져요. 그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해서 트랜스 지방이라는 트랜스가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지 말죠. C인가 S인가 모르겠네. 변해 때문에 변화된 지방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변화되냐면은 지방에다가 탄소를 주입시키는 탄소. 그러니까 원래 지방에는 탄소가 없었는데 그 있는 거 말고는. 근데 여기서 그걸 집어넣으면은 지방이 굳어져. 그러니 그걸 가지고 움직이기가 너무 좋고 작업할 때 쑥쑥 썰어가지고 작업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빵을 만들 때 설탕하고 주로 이제 달걀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만한 두께를 만들면은 그 트랜스 지방을 거의 3분의 2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여기다 깔은 거예요, 이렇게. 왜 깔으냐 하면은 그렇게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바삭바삭하고 빵이. 그래서 우리 입맛에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첫째 시간에 말했을 때 빵 장사가 우리한테 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려면은 우리 입맛에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인체에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직 발견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 지방 들어가면 이것이 아주 불량식품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다 하니까 지금은 전부 다 이제 기름을 이제 바꾸고 또 그 기름도 이제는 일반 기름이 아니고 무슨 올리브유를 쓴다든지 이렇게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뭡니까? 의식이 트랜스 지방 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것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회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식을 꽤 먹으면은 이제 몸에 신체적으로 이상이 오니까 생각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안 좋은 식으로 달리 변해가는 거고. 자, 여기 와서 이제 가장 자연적으로 살면서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딱 앉아서 편안히 이렇게 지내면은 그것도 또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변해가서 죽을 때 딱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만 그러느냐? 모든 식물도 그래요. 자, 옥수수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수분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옥수수를 심고 할 때 예상치가 있는 거예요. 예상. 이렇게 심으면은 약 50%는 무슨 색깔이 나오고, 다시 50%는 무슨 색깔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심어놓고 보니까 나와야 될 것이 50% 나오지 않고 35%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큰 차이나. 그래 이제 옥수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 연구센터들이, 왜 50%가 안 되고 35%가 됐는가? 라고 계속 추적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해서 그거 갖고 이제 그 노벨 의학상인 걸 봤는데,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예요. 왜 35%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때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툭 떠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직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도 수행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쭉 하고 있으면 갑자기 뭔가 툭, 그러니까 의식이 어떤 고향점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뭔가 툭 튀어나오는데, 아, 유전자가 자리를 바꿨구나. 이게 탁 튀어오르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유전자 이 코드 있었죠? 이 코드를 조사해보니까 상상했던 거하고 달리 유전자가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 유전학자들이 아무도 유전자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리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가 여자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여성분들이 이제 뭐 과학계에서도 이런저런 하지만 이분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차이가 많죠.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가 귀를 안 기울여.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진짜로 이 유전자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바뀌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유전자를 바꾸는 게 누가 바꾸느냐면은 환경이 바꾸는 거예요. 환경.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바뀌어 있고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걸 계속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새로운 그 유전자 이론이 나와서 이가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다. 근데 이때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옥수수가 가르쳐줘요. 이렇게 옥수수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나무 밑에서 왜 그럴까? 이는 굉장히 우리가 하도 할 때 정말 알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좀 사무치는 거예요. 왜 저것이 50%가 나와야 되는데 35%가 안 나왔는고? 라고 계속해서 알고 싶은데 갑자기 속에서 탕 튀어나오는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이 먼저 알려지고 직관이죠. 그 다음에 법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학계에 아주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아인슈타인이 17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10년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일 하다도 그 생각하면 또 앉아가지고 사람이 빛의 속도. 물론 그 말을 하길 때 이 물리적 그 기반이 다 있죠. 10년 되는 날 갑자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확 바꾸는 사유가 툭 튀어올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일주일 만에 논문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생각이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생각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연적으로 우리가 알게 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변화가 없는데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생각만 하도록 태어났었는데 계속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까 말한 뭡니까? 설탕물 속에 환경이 놓여있으면 이제 내 의식이 무엇을 나올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데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손자 때 가면은 그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됩니다. 근데 10년 뒤에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직관이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창조적 사고를 싹 다르게 나오든지. 근데 우리는 보통 잘 하여튼 변화는 오는데 별로 이러한 옥수수가 가르쳐주고 빛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잘 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태어난 때 갖고 있는 것들이
사고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자기 유전자의 정보조차를 바꾸고 갈 뿐만 아니라 유전자 정보보다 더 바꾸기 쉬운 업식입니다. 업식이 엄청난 집착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견해를 바꾸면 축축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 이제 이즉 도노나 사비 존재라고 그런 말 들었죠. 업식의 변화는 이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그 업식과 유전 정보를 통해서 만든 이 몸은 사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진간이 수행을 해가지고는 몸의 유전자의 자리 바꿈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생각은 바꾸기가 쉬워요. 근데 실제 생각도 잘 안 바뀌지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일생을 놓고 보면은 죽는 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죽어가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숙이라고, 이숙. 자, 여기는 뭡니까? 유전 정보나 자기 업식의 정보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 변화는 환경과 맞춰서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는 환경을 맞춰가기도 하고 환경에 맞춰가지고 해서 두 가지가 이 업식에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엄밀한 구분이 없습니다. 환경과 내 의식하고 엄밀한 구분이 없어요. 아주 우리 안쪽에서 미시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것 가운데에서 자기 삶이 조금씩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자기 삶의 근원적 구조가. 자, 그런 식이 하나 있는, 아까 능변이 세 개라겠죠.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이와 같은 의식 정보가 자기도 모르는 것 가운데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고, 나중에는 유전자의 자리까지도 바꿔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인데, 자, 이와 같은 정보들이 쌓이면 무엇을 만든다겠습니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 자,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밖으로 드러난 업식이에요. 나라는 의식은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통합된 주체로서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 내용들은 전부 다른데 경험 내용은 많이 다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뭘 다른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나의 인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라 해요. 왜 생각이라고 하냐면은 나가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건들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바탕의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몸을 받고 의식을 갖는 기본 바탕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상관없이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오면서 정해져 놓은 기반인데 그것보다 더 거칠게 일어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각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나예요. 그래서 이 나를 뭐라고 하냐면 아견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견이 완벽하니 사라지면은 처지입니다. 처지. 이 견해가 사라지면 처지예요. 나라고 하는 견해가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훨씬 더 거친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 견해를 만들어낸 통합된 이 미세망상들의 흐름은 계속돼 가는데 이 미세망상에서 일어난 통합된 주체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니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 중에서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라고 말할 때 이 주체적 자아를 끄집어내는 생각,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이 주체가 내가 쓰게 되면은 저절로 모든 사건들은 나와 다른 너로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나와 너와는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이와 같은 것은 오히려
환경하고도 관계 있고 자기 인식하고도 관계 있지만 나라고 딱 성립되는 것은 완벽하니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온 세계예요. 그래서 이 나는 거의 너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워한 것도 당연하고 너를 좋아하는 것도 당연하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알게 모르게 자기 밑에 깔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니까 모든 경계가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몸에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있느냐, 빵을 어떻게 먹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나의 인식하고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지금 나한테 변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식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이건 내 입맛에 맞네? 내 입맛에 맞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취향에 맞네? 경계를 분석할 때는 계속해서 내 취향에 맞고 내 뜻에 맞고 하는 식으로 분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아, 저 사람 사는 거 있지 나하고 좀 안 맞네. 싫다. 아, 이 사람 사는 게 나하고 잘 맞네. 좋다. 애착과 싫어함. 그것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뭡니까? 가래를 만드는 형태니까 이 형태는 우리의 의식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식을 형성할 때 방금 말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의식은 입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식. 두 번은 즉식. 그러면 이 의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의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인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의식. 그리고 우리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식은 다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럼 그 의식 자체가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말이네요. 근데 실제로 의식 자체가 또 기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동시에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상속하고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하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상속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하는 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재의 분별이 계속 상속돼 가는 거예요. 이 상속되어 있는 분별의 총체적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나의 사건을 분별하고 있는 의식이지만 귀로 뭘 듣는다든가 눈으로 보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바로 다음 찰나에 상속되는 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면서 동시에 의근이 되는 거예요. 의식, 의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아까 말한 대로 시간과 공간이 형성되는 거예요. 의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길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길이는 반드시 공간을 통해서 사유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순간마다 항상 3세를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 3세 윤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생각 내는 것마다 과거에 상속된 기억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라고 보고 있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라고 추상하도록 되어 있는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바꾸면 한 생각에 그 생각이 사라지면은 3세 윤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록에 보면은 생각 하나 돌리면 극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 얕딱 하면은 3세가 형성되고 시방 3세가 생각 하나 싹 바꾸면 바로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식으로 상속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의식이면서 동시에 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찰나에 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서 사라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거거든요.
이제 계속 과거가 색깔이 다른데 이 과거가 다른 얼굴로 자기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얼굴로. 그래서 달리 있기는 하긴 하지만 그것이 3세를 사유하면서 윤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식의 흐름인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은 달라졌는데 내용은 항상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철저히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과거에 경험한 이 분별력들이 다음에 나올 미래에 언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래서 3세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돼. 이와 같이 준비된 3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가 되고 그렇게 준비된 3세가 항상 현재의식으로 나타났으니까 시간과 공간의 분별이 있고 나와 너의 차별을 만들어낸다. 끊임없는 차별. 그것을 경계를 구별해서 아는 거예요. 이 의식이에요. 자, 처음 이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 이름이. 하나는 첫 번째는 아리아식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아리아식이라는 말은 창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고식이죠. 자, 우리가 방금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소멸돼 없어지면은 나의 미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흔적으로 남아있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눈을 돌릴 때 그 흔적이 푹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미 준비된 미래가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뭘 만드냐면은 끊임없는 자기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자, 계속 말하면서 분별하고 너 나 싫어하고 뭐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미래를 끊임없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말 한 말 하면은 그 한 말이 지금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창고 속에 들어있는 분별의 영상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저기 하면은 저절로 분별하게 되고 또 여기 가면 저절로 분별하게 돼서 집착이 이제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가래가. 왜 이 창고식이라고 있는데 이 식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미래가 된다는 의미에서 식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식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 내용이 전체가 마치 하나의 무엇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리아식이라고 부를 뿐이지 아리아식이 있어 가지고 경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의 사건을 경계를 분별해서 알아차릴 때마다 알아차리는 알미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알미 있어야 깨닫기도 하고 알미 있어야 중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멀었는데 자, 인연이죠. 자, 생명체가 없기 전에 계속해서 뭔가 우주 인연을 만들어 가다가 어떤 인연이 탁 돼서 생명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생명체가 그 인연을 읽는 알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의식, 내 생명을 계속 지키래.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아까 말한 우리 업식이라든가 정신의 특별한 세계를 부정합니다. 부정하는 이제 과학 일부 중에서는 과학자는 상당히 많죠. 일부가 아니고.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들 중에 아주 가장 가격한 언어를 쓰고 있는 분 중에서는 우리 몸을 유전자의 숙주라고 그래요. 숙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런 유전자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유전자를 좀 퍼뜨려줘. 소응력이 발생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소응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가 내 씨를 좀 뿌리고 싶다.
라는 의지가 발동했을 때 머릿속에서 뭘 느끼냐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껴서 성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완벽하니 성적인 욕구는 유전자가 우리를 조작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숙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다라는 건 숙주는 뭘 압니까? 아니, 숙주가 아니라 유전자가 자기를 어떻게 해서 다음 찰나까지 연결시킬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도 전에 어떤 이성들을 탁탁 보면은 사랑하는 감정이 푹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껴서는 게 아니라 저절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업식의 유전자를 하긴 하지만 알미 저절로 일어나서 우리 몸 가운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호르몬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알미. 그런데 이 알은 무엇만 발생했습니까? 나를 대물림하려고 하는 의식만 발생하는 거죠. 이 사랑의 의식. 우리가 보면은 굉장한 사랑처럼 보지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 유전자를 좀 퍼뜨려줘. 그 말이거든요. 내 유전자를 좀 퍼뜨려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형성되면 그 인연을 어떻게 해서 퍼뜨릴까 하는 것을 유전자만 하더라도 조건 없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법계는 인연이 무엇로 나타나냐면 알무로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알미 구워지면서 나의 유전자를 좀 퍼뜨려줘. 이렇게 발생되면 중생업을 퍼뜨려주는 것이 되는 거고, 자, 알을 다시 계속 자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악연이나 아해나 집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보다 더 다른 그런 알의 세계가 있다라고 자각해 가면은 이 알미 이제 무슨 알미 되면 깨달음의 알무로 바뀌는 거예요. 저기 처음에 인연이 알무로 나타날 때는 어느 누구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때 자각하느냐? 마음 집중을 통해서 의식이 변환될 때 인연이 알밈을 자각하면서 드디어 이 알미 만들어 놓은 속박의 굴레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인연을 새롭게 자각하게 되면은 아까 3세가 윤회하게 될 때는 의식이 인연이 만드는 암 속에 폭 빠져가지고 분별된 암 속에 톡 빠져가지고 그것만 보게 되면은 3세를 유정하는 암인데 인연을 쭉 보게 되면은 알미 단순히 인연일 뿐 알무로 지칭되는 대상들, 경계죠. 경계의 구별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생명계가 하나의 상태로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이제 각성으로 자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도 이때 인연은 계속해서 법계를 자각해서 알무로 인연의 각성의 알무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연의 각성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아주 거칠게 말하면 유전자에 홀려 사는 것이 되는 거고 인연의 각성을 자각하는 순간 그와 같은 유전자 몸만 하더라도 유전자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스럽네요. 그래서 이때 3세가 전부 다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3세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인연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인연을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 함께 들어있느냐면 3계를 만드는 암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깨달음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깨달음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암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항상 자각을 통해서만 깨달음으로 변하는 거죠.
그와 같은 자각되지 못한 모든 인식의 경험들이 하나의 뭉치처럼 있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이 뭐라고 하냐면 창고시다. 창고시. 자, 이렇게 창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고의 내용은 경험하고 분별할 때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창고의 내용물이 어제 오늘 똑같은 게 아니고 오늘 이 소리 들으면 내가 기가 좀 짧은 사람은 빨리 변하고 기가 얇지 않는 사람은 늦게 변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들으면 무언가 창고의 내용물이 바뀐 거예요. 조금씩. 이게 창고의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숙이라는 말이에요. 내용물이 조금씩 바뀌어간다. 그러면서 뭘 만듭니까? 이제 일체 세상에 모든 분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 영역들을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눈 말했죠. 눈을 딱 뜨면은 여기에서 온갖 다름들을 다 내가 분석하는 거예요. 눈에 비춰진 것은 눈이 자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눈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업식과 유전 정보가 우리 눈만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 뇌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눈에 정보가 탁 들어오면은, 자, 기억하는 거면 뭐만 기억하느냐면은 파장만 기억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 것은 빨간색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빨간색의 파장만 기억하고 노란색의 파장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것만. 그것이 와서 탁 맺힌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를 신경계를 통해서 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뇌가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이건 빨강이고 이건 파랑이고 이건 노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화학물질을 발생해요. 그러면 그 화학물질이 전기 신호를, 물론 여기 갈 때도 전기 신호하고 화학물질 신호를 계속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때는 온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온 것을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기 신호하고 화학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식 영역이다. 이 눈앞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띄워주는 순간 우리 인식은 그것을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 뇌가 그것을 해석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 뇌하고 상관없이 의식이 발생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해석이 항상 뇌 밖에서 일어난다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유전자 조작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유전자하고 상관없이 진짜 이제 식 덩어리가 스스로 활성화돼서 움직이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자극점을 통과하지 않고도 세계를 해석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있는가? 우리 일상의 의식은 거의 100% 뇌의 해석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뇌가 다치면 뭐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될 때 반드시 이와 같은 인연 속에서 세계를 살려고 하는 아까 경험 영역으로 사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된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전혀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생명이 있기 전에부터 영속되었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발생하려면은 우리 현재 의식을 뛰어넘는 아주 깊은 사유세계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세계를 들어가지 않으면은 항상 뇌에서 발현되는 전기 신호나 화학물질 신호밖에 해석할 수 없게 되는데 아주 깊은 영역에 들어가고 아주 강대한 어떤 영역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한된 뇌가 가지고 있는 전기 신호나 화학 신호를 뛰어넘는 상에서 발생하는 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이 숙식이나 일적이나 하는 식이 우리 뇌에서 발생되는 식이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는 지금 상태로서는 언어 분석을 통해서 이해할 뿐이지 참선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 세계를 무엇인지를 모르고 더군다나 이것 자체가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세계가 되기 때문에 빨간색을 알려면 빨갛지 않은 색하고 같이 있어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름들을 통해서 이해되는데 아리아식 속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대로 자기가 한 세계가 돼버려요. 다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적인 다름이 있는데 그 내적 다름 자체가 항상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다름들이 지금 분별되고 있잖아요. 얼굴이 전부 다름들이 나타나는데 깊은 의식 상태에 들어가면은 계속 내적인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화 자체가 자기 삶의 전체가 되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들은 우리가 말하는 경계를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의식 상태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의식 속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분별의 종자들은 하나는 뇌를 통해서 발생되도록 돼 있고 현재 우리가 되는 것은 다른 하나는 뇌하고도 상관없이 발생되도록 아주 의식 깊숙한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숙식이나 사랑이나 요별경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항상 경험한 것이 의식하고 뇌를 통해서만 경험하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것을 암만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불교라든가 또 불교 이해에 그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뇌 밖의 의식세계를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밖으로 드러내서 수치할 수 없는 거예요. 잴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과학이라고 하는 토대를 가지고 그걸 보면은 비과학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경험한 것이 비과학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생각은 있어요. 마치 이 아리아식이나 이숙이나 일체 종식이 더 깊고 광범위한 우리의 의식 세계지만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에요, 인연. 더 본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식이 현재를 분명해서 굉장히 한정적이고 아주 좁은 렌즈를 통해서 해석을 보지만 그것도 인연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광대한 인연 영역에 퍼져 있다고 하면은 하나는 아주 제한된 인연의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의 차이는 말할 수 있지만 그 두 가지가 다 연기에 있어서의 무자성을 동반하고 있다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내일 또 하겠습니다.